자, 이어서 계속하면 즉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어떤 이제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이 운동을 우리가 x, y, z, t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측자 O가 볼 때는 이제 x가 시간이 t가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관측자 O 프라임이 만약에 본다면은 얘는 이제 x 프라임은 역시 시간의 함수죠. 여기서는 t 프라임, 물론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하면 t 프라임이 t하고 같지만, 자, 그래서 이 관측자 O가 봤을 때 이런 뉴트니안 로를 만족을 하는데 관측자 O 프라임이 볼 때는 어떠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똑같은 형태를 만족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프라임, t 프라임. 자, 여기 퀘스천인데 이걸 만족을 한다면 이게 만족을 하면은 즉 갈릴리안 인베런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뉴턴의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뭐 결과는 알고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간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로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이 가속도가 동일해야 되죠. 가속도가 동일한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가속도가 동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의 첫 번째냐면은 갈릴리안 인베런스의 조건이죠. 갈릴리안 인베런스 갖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가속도가 동일해야 되고, O하고 이제 O 프라임 사이에서 얘기죠. 관측자 두 관측자 사이에서. 자, 여기 속도 u라는 거하고 dt분의 dx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u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u라고 쓴 거는 관측계 서로 다른 O하고 O 프라임 관측자 간의 상대 속도고요. 이 물체의 속도는 x 닷 또는 x 프라임 닷가 되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조건은 가속도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매스하고 힘도 동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요거부터 합시다. 1번부터 먼저 하면은, 자, t 프라임의 제곱에 d 제곱의 x 프라임은 뭐와 같으냐면은 t는 t 프라임과 같으니까 그냥 요 t 프라임 그냥 t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d 제곱에 x 프라임 대신에 x 마이너스 u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그냥 나오고요. d제곱 x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은 이게 t의 리니어하잖아요. t의 리니어한데 t의 1차식인데 이걸 두 번 미분하니까 0이죠. 그렇죠? 이게 t제곱에 u에 d제곱에 d의 t인데 이건 0이죠. 따라서 가속도 서로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이건 뭐 가속도가 서로 두 관측자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관측자 사이에 서로 관측자들끼리 등속으로 이동을 한다면 뭐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동일하게 관측이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 매스 이거는 사실은 뉴트니안 미케닉스에서 암묵적으로
저기 주어진 조건이죠. 임플리시트하게 주어진 조건이죠. 물론 이게 나중에 스페셜 렐러티비티로 가면은 달라지는데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가 보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질량은 질량이다. 이게 1kg이면은 배에서 재도 1kg이고 설사 상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1kg인 거죠. 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제 내가 힘을 쓰는데 지구에서 힘을 쓰나 배에 비해서 힘을 쓰나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이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싹 지우고 자,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운동 법칙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운동 법칙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물론 x하고 x 프라임은 다른 값이죠. 항상 다른 값이지만 뭐 똑같이 뉴턴스 로우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이 공을 지구 위에서 배 위에서 수직 상방으로 위로 던지면은 이제 쭉 올라갔다가 그냥 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만 이걸 우리가 O'1 봤을 때라고 하면 이걸 배가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게 배가 배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밖에서 사실은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측자 O가 보기에는 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 잘 그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림 이상한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포물선 운동을. 이게 모션의 양상은 좀 달라 보이지만은 똑같이 뉴턴 법칙을 만족을 하고요. 같은 운동을 기술을 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갈릴리안 인베런스의 핵심이고요. 갈릴리안 인베런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게 왜 이래?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역학 이야기고 자, 이번에는 잠깐 이 일렉트로다이내믹스의 전자기학에서의 렐러티비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역학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걸 상대론적으로 다루는 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할 내용이고요. 잠깐 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빛의 속도 알죠? 빛의 속도.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아젠다가 내용들이 요 이제 일렉트로다이내믹스 부분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대론 들어가기 전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빛의 속도가 사실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어떤 프레임에서 얘기냐? 속도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듯이. 자, 이게 어떤 관성계에서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은 어떤 속도가 있으면 C라고 하는 속도가 있으면은 관측기에서 또 다른 관측기에서는 그 상대 속도를 더하거나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C가 되는 C가 이제 오늘날 알려진 그 어떤 특권을 가진 특별한 프리빌리지드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특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특별한 좌표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성계가 있는데 이 프리빌리지드 프레임이 이제 빛의 속도가 정확히 이제 C가 되는 그런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에테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테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기 위한 노력이 결국 마이켈슨 모울리 실험 되겠고 이걸 어느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들어가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있었죠. 그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컨덕터하고 매그넷하고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렐러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자기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아마 이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 이야기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강의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를 빛의 속도를 재기 시작한 거는 뭐 관측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죠. 뭐 400년 전부터 관측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300년인가? 뭐 목성의 위성을 가지고 관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 직접적인 측정은 아니고 그 목성 위성 2호의 주기가 왜 왔다 갔다 하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유출을 했는데 상당히 정확했죠. 정확하다는 게 한 20-30% 틀렸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빛의 속도 C라고 하는 놈 이게 오늘날 알려진 값은 알려졌다기보다는 정의했죠. 299 이 어떻게 읽냐 2,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죠.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보면 일단 차지 매터가 없는 영역에서 차지드 매터가 없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법칙과 맥스웰의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전자기학 시간에 두 개를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적 변화가 EMF, 일렉트로모티브 폴스를 주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쓰는 델 크로스 E가 CGS 단위로 하면은 마이너스 C분의 1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거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 델 크로스 B가 이게 단위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일렉트릭 필드 변화랑 관련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랑 관련이 있죠. 그냥
자, 그래서 여기 아무튼 두 개로부터 이게 사실 맥스웰이 본인이 이론적으로 보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웨이브가 나오는데 웨이브 이퀘이션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웨이브의 진행 속도가 정확히 일렉트릭 또는 마그네틱 콘스탄트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여기도 아마 C분의 1인 것 같다. CGS 단위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거 값은 정해져 있죠. 이건 이 값이 바로 이제 여기 얘기한 이 값이 누메리컬 밸류가 그 사실은 뭐 일렉트릭 매그네틱 콘스탄트의 정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저 값이 30만 km/s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값이 어떤 프레임에서 이럴 것이냐? 당연히 19세기 물리학자들은 맥스웰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오히려 뉴트니안 앱솔루트 스페이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 이게 바로 역학에서 불분명하던 앱솔루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 전자기하학에서 좀 더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전파 속도가 딱 주어지고 그 전파 속도 값이 그 딱 C로 주어지는 요 콘스탄트로 주어지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어떤 프리빌리지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특별한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시다. 특별한 좌표계, 특권 좌표계, 특권을 가진 좀 말이 이상하네. 특별한 좌표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특별한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왜 특별한 좌표계가 되느냐? 이 특별한 좌표계가 바로 매질이 정지해 있는 좌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결의 파형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그 파동의 이동 속도를 보면은 사실은 만약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이동을 하면서 파동이 생기면은 그 매질이라고 하는 물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에서의 속도가 파동의 속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매질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매질이 정지해 있는 그런 프레임, 레퍼런스 프레임이 바로 이 특별한 좌표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붙였고요. 에테르라고 또는 뭐 I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에테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맥스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이론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의 속도를 재면 이 에테르가 정지해 있는 프리빌리지드 프레임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빛의 속도는 충분히 정확하게 잴 수 있었으니까 당시의 정확도를 내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물론 오늘날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당시에도 상당히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거의 10의 15승분의 1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이제 뭐 마이켈슨 모울리를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마이켈슨 모울리는 뭐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마이켈슨 모울리 실험에서 마이켈슨 모울리 이제 빛의 속도를 쟀는데
이게 문제는 빛의 속도가 이게 방향 계절에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계절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상대로 움직이는 속도가 서로 반대가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여름 겨울 그렇지 여름하고 겨울이 가을하고 봄도 서로 반대고 그러니까 이제 에텔에 대한 상대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좀 자세한 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C는 근데 아무튼간에 이 항상 어떤 관측을 해도 항상 일정을 했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게 사실은 이 실험이 어려운 실험이 사실은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실험을 얻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사실은 이론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실험하는 분한테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실험을 잘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껄껄 웃으면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실험이 그런 거라고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C가 항상 일정할 거라는 걸 보이는 실험이 훨씬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만약에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실험이 훨씬 이제 실험가로서는 하고 싶은 실험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충분히 관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가 항상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널 리절트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실험적인 측면이고요. 아무튼 그 실험적인 결과 스테이터스도 그랬고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사실은 C밖에 안 나오고 이건 뭐 에테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난망하던 차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렌츠나 훌륭한 물리학자죠. 로렌츠나 뭐 기타 피츠제럴드 뭐 뿌엔카레도 당시에 뭐 이런 분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은 왜 C가 일정한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했죠. 당연한 거죠.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물리학자라면 당연히 이때의 순서는 왜 C가 일정한가 그런 거를 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온갖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죠. 에테르가 뭐 지구를 따라간다든가 에테르 드래그 모델이라든가 근데 예를 들어 에테르 드래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에버레이션이라고 하죠. 수차라고 하나? 우리말로 움직이면은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 그런 게 설명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과학적인 관측이 설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스톡돼 있는 상태였는데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그 현대문을 위해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왜 C가 일정하다 한가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일정하다는 걸 액션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C가 일정하다는 게 액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이거 잠깐만 스키매틱만 보면
이거 안 가져왔구나. 마이켈슨 몰리의 셋업만 잠깐 얘기할게요. 마이켈슨 몰리의 엑스페리먼트가 대략 그 간섭계는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실험이 수행되고 발표된 게 1887년. 그래서 이거는 잠시 나의 강의 노트에서 어디 갔나? 자, 이거 잠깐만 보면 여기에 빛의 소스가 있고요. 빛의 소스가 있고 이 중간에 이제 미러가 있어서 하프 미러 뭐라 그러지? 빔 스플리터라고 하죠, 우리말로. 빔을 갈라서 이제 여기 이렇게 걸려야죠. 한쪽은 이렇게 굴절시켜서 이쪽으로 보내고 또 다른 빔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직진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이제 반사를 해서 돌아오는 거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는 놈도 굴절된 놈도 반사를 해서 돌아와서 다시 만나서 여기서 이제 디텍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간섭 무늬를 보게 되는데 이게 그 매질의 그 빛의 속도에 따라서 두 경로 사이에 경로차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는지는 좀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두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빔 스플리터가 있다 치고 빔 스플리터를 회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경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오고요. 또 다른 경로는 파란 직진을 해서 이제 거울을 이쪽에도 거울 있지만 거울에 이제 반사가 돼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두 경로 사이에 그 요런 경로와 요런 경로 사이에 이 경로차가 생기게 되고 이 경로차가 페이지 시프트를 그러니까 인터페어런스 간섭을 주게 되는 거죠. 간섭. 그리고 이 간섭이 그 경로차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만약에 원래 모든 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C가 전부 일정한 프레임에서는 두 경로차가 0이라고 0으로 이제 셋업을 해놓으면 그 이 에테르의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따라서 결국은 빛의 속도에 따라서 두 경로 사이에 경로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 경로차를 결국은 이용해서 에텔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프리빌리지드 프레임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계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섭계를 이렇게 돌려가면 간섭계를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켜가면서 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죠. 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은 Q&A로 올려주세요. 시간이 되는 한에서 답변을 하고 Q&A에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에서 답변을 하든지 할 테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